네, 오늘 오후 3시에 재개될 남북 고위급 접촉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전 수도군 단장,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수도군 단장을 역임하셨던 권 중장님 나오셨고요. 정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지금 시청자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얘기가 어제 잘 된 거냐,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됐을 것이냐, 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거기서 또 오늘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광범위하게 논의가 됐다고 한다면은 특히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이런 남북한 관계 개선 적극적인 어떤 그런 관계 개선까지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나갔다면은 비교적 좀 긍정적 신호로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오래 걸렸다. 이래 얘기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번 경우는 그것보다는 좀 남북 간에 지금 요구하는 사항 자체가 참 풀기 어려운 그 사안으로 초점이 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북측에 자기들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 그리고 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 그럼 그 카드 자체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서로가 양보를 하고 할 것이냐.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했다 손 치더라도 이걸 그럼 어떻게 표기해서 어떤 형태로 이걸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금 다시 또 하기로 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그런 아주 제한된 주제를 가지고 서로 상반된 그 충돌이랄까, 의견 충돌이랄까, 이것에서 시간을 좀 많이 끌지 않았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오늘 새벽 4시 15분까지 이어졌고요. 지금 이제 정해 중입니다. 잠시 뒤죠. 3시 정도에 이제 3시에 다시 만나기로 해서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느 수준까지 지금 논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2+2 회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김양건의 카운터파트가 되는 통일부 장관은 그 소위 이제 화해 협력, 대화 이런 쪽의 주제가 주로 논의가 되기 위한 그런 분들일 것이고,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목함지뢰 사건과 관련해서 또 포격 도발과 관련해서는 안보의 총괄타워가 되는 안보실장이 황병서 정치국장을 불러냈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회담은 단순히 목함지뢰와 포격 도발 그 선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폭넓게 아주 많은 그동안에 산적된 그런 주제를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냐. 그래서 새벽까지 진행을 했지만 아무래도 생리적으로 잠도 좀 자야 되고 머리도 좀 다시 리프레시 해야 될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후 3시에 그때까지 좀 휴식을 취하고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이렇게 보이고, 북한이 황병서 나오라고 했을 때 황병서가 나왔다 하는 그 의미는 우리와 이번 군사적 도발에 관해 가지고 좀 폭넓게 심도 깊게 논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중장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정 박사님 말씀하신 제일 기본적인 문제에 걸려 있을 것이다라는, 우리는 지뢰 포격 도발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을 테고, 저쪽은 확성기 방송 중단 요구했을 텐데, 그게 어느 한쪽이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지뢰 도발을 안 했다고 부인을 이미 했고, 근데 그 문제는 이미 풀렸을 것이다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그것이 풀렸다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까지 저기 먼저 도발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자기들이 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시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대화를 통해서도 적의 아주 적극적인 그런 사과를 받아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아주 오랫동안 막혀 있었던 물꼬가, 그것도 실무자 회담도 아니고 고위급 회담으로 급상승해가지고 격이 아주 높아진 가운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의 대화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산적된 여러 가지 문제까지도 같이 푸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재작년이었죠. 장관급 회담이 열리려다가 이제 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이제 고위급 회담으로 남북 간 접촉이 열리게 됐는데요. 북한이 이번 회담을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의도였을까요?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에 그 사태의 그 추이를 먼저 한번 간단하게 분석을 해봐야 그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첫째, 북한이 그 목함 지뢰를 도발을 할 때 그 8월 한 4일경 우리 이제 그저기 사고가 났죠. 예. 그러면은 그 시점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약간의 어떤 그 군사적 긴장 조성을 해서 이것이 뭐 우리 남한의 군 당국에서 좀 뭐 아주 그 보수적 강경 군 당국에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면서 뭔가 이제 우리한테 책임을 돌리면서 군사적 긴장 조성을 하고 대남 적개심이라든가 대미 적개심을 고취시키면서 김정은 체제를 그 공고화시켜 나가는 하나의 그런 그 기술적인 판단이 아니었나 이래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북측에서 판단했는 것과는 달리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그 군사적 도발로 받아들였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한 것이 이제 사실 그거는 뭐 국제적 거의 도발과 마찬가지인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공격을 한다든가 이건 사실 어렵고 예. 또 해봐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바로 심리전 재개라고 하는 그 강수를 사실 우리가 던졌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심리전 재개를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겨우 그 대응한다, 적극적인 대응하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조차도 사실 있었는데, 사실상 그런 것이 아니고 북한이 이 심리전 재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위 그 아킬레스건처럼 생각을 하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작은 어떤 불씨를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큰 불씨가 돼버림으로써 그 불똥 자체가 자기들한테 넘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불은 꺼야 되겠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당장 바로 대화하자고 하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뭔가 이 최후 통첩선 발언도 하면서, 군사적 발언도 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포공격을 했습니다. 포공격을 했는데 우리 그 방송 재개했는 그쪽을 바로 타격을 한 것이 아니라 앞뒤를 해서 어느 정도 워닝 정도 주는 위협 사격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거 전체가 뭐냐면은 역시 북한 당국은 이번에 심리전 재개를 하는 것을 전부 다 무효화시키고 원점으로 돌려라 꼭 하는데 초점이 가 있었을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이끌어온 게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심리전 이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재발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군사적 행동을 한다 이래 볼 수가 사실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단순하게 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재발돼서도 안 되고, 또 이것이 우리가 예상외로 보다 더 큰 확전을 생각하고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 대통령조차도 나오셔서 강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사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 자체는 결국은 이번 회담 자체에서 어떻게 했냐, 북한에는 일단 자기들의 그 공격적인 그런 군사 이런 활동을 해놓고 이것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대화를 제일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자기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회담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판단을 했지 않았었나 생각이 되죠. 지금 북한이 지금 이 회담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일단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는 그렇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지뢰도발 시인하고, 지뢰도발 때문에 확성기 방송 시작한 건데 그걸 시인하고 뭐 사과하고 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 하기는 또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 북한이 이번에 저지른 목함 지뢰 도발은 상당히 치밀하게 계산된 그런 전략이 숨어 있는데 결국은 지금 실패한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UFG 연습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이목을 이쪽으로 집중을 시키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우리 아군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그런 부비출해평 목함지뢰를 설치해서 아군이 살상 부상을 당하는 그런 일을 초래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북한은 매년 UFG 연습이나 키 리저브 연습 때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심지어 2013년도에는 핵실험을 하면서까지 연합연습을 중단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왔는데,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군사분계선 북쪽 자기들 지역에서 그동안 시위성으로 해왔던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큰 실수를 한 것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했다. 그런데 예측치도 못했던 아주 강경한 반응이 나온 것이 심리전 방송 재개한 겁니다. 심리전 방송은 북한이 그동안의 군사회담 일지를 보면 거의 그 탑으로 들고 나오던 그것을 중단해라 해가지고 한동안 중단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재개되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란 것이죠. 놀라고 나서 그걸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로 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지고 포격을 감행을 한 겁니다. 물론 살상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포격을 했는데 이 포격에 대한 우리의 또 대응이 진짜 예상을 뛰어넘는 바로 엄청난 그 K-55 자주포요. 자주포에 의한 29발의 포격이었거든요. 예. 이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하게 되면 항상 그 상황을 조금 완화시키려고 그러고 대화를 하고자 하고 무언가 포주기를 해서 달래려고 했던 그런 정책을 그대로 하지 않을까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는 그런 정말 놀라운 그런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도 지금 상당히 당황한 것 같고 준전시 상태니 전시 상태니 해가지고 상당히 위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약점, 전략적인 취약성을 노출시킨 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께서는요, 오늘 3시에 재개되는 2차 접촉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 예. 어디까지 나오면 그게 최상의 성과라고 기대할 수 있는 성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논의를 좀 좁혀보면은 첫째 북한은 그러면은 우리 심리전과 관계된 이것을 완전히 중단하고 또 폐기까지 하는 어떤 그것을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반대급부로 자 이번에 목함 지뢰 도발 같은 이것도 그렇고 이번에 또 그것에 대해서 최근에 또 포공격까지도 이래 했고 또 그것에 더 나아가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연평도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해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그 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나름대로 사과하는 모드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군사적 신뢰 조치와 같은 앞으로의 군사적인 실적인 그 회담을 해 나가겠다 하는 이런 원론적인 것이라도 좀 받아낸다면은 이번에 우리는 최소한 그 심리전과 관련된 거는 완전 폐기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럼 우리가 한번 일단 그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중단해 보겠다. 너희들이 하는 여하에 따라서 우리는 중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북한도 여기에 상응하는 이제 방금 얘기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원칙적인 그리고 또 실질적인 그런 그 응답이 나올 수 있는 내기만 있다면은 상당히 그 성공한 회담이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이 자체도 이게 아마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예. 그게 왜냐하면 지금 아마 이번에 북한이 그 심리전 재개와 관련돼서 요구하는 건 이렇게 요구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2004년도에요. 육사 합의라 그래가지고 남북 그 2성급 장성급 회담을 했습니다. 회담을 해가지고 그 회담 이름이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와 충돌 방지 조치와 선전 활동 비무장지대에 중지 및 선전 수단 제거할 그런 그 입장을 서로 먼저 교환하고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전 활동을 완전히 중지를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선전 수단도 제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제거 결과를 통보하고 검증까지 해야 된다. 이 완벽한 이걸 이제 없애는 쪽으로 이게 합의가 됐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그 북한 측에서는 강력하게 이 합의를 이행하라. 존중해서 이행하라는데 아마 초점이 가지 않겠느냐 정도 생각할 수 있죠. 예. 하지만 이제 그동안 이제 북한의 행태를 보면 이번에 이제 북측의 포격 도발이라든가 지뢰 도발에 대해서 북측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그렇죠. 한 마당에 여태까지 자신들의 입장을 번복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협상 어려운 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 과거의 행태로 봐가지고 지금 추정컨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할 것이다. 그건 참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저희가 볼 때 그래도 충분히 저희 의견을 견해를 갖다가 전달을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최고위급의 회담이다 보니까 비록 시작은 목함 질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성과는 그거보다 훨씬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합니다. 예. 워낙 그 핵심 수뇌부들이 모인 자리니까 모이기 어려운 자리거든요. 사실 이렇게 모이기가 얼마나 어려운 네.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더더구나 어제 10시간 가까이 했다니까 혹시 다른 얘기도 좀 깊숙한 내밀한 얘기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뭐 기대 내지는 기대 섞인 관측을 하는 분들도 있는 건데 박사님께서는 예컨대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기본적인 조건들을 넘어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우이사조치 해제라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 뭐 정상회담까지 그런 얘기도 이미 좀 어느 정도 조금 타진됐거나 아니면 오늘 타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주 구체적인 것은 타진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예. 그러나 좀 원론적인 차원에서 합의는 있을 수가 있다. 아마 북한이 소위 우리 심리전 재개했는 데 대해서 중단하거나 그 시설들을 어떤 폐기하는 어떤 그런 요구를 하면서 소위 이제 2004년 육사 합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선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자기들도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하는데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응할 수가 있다. 뭐 예를 들면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라든가 그리고 그거가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과 관련된 실무적인 어떤 회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간다든가 뭐 이렇게 함으로써 뭐 한반도에 나름대로 신뢰 구축을 하는데 자기도 적극적으로 일조를 하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죠. 뭐 그게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결정적인 합의를 봐야 되지 볼 수도 있다. 하고 하는 그런 걸 또 넌지시 던질 수 있는 그런 뉘앙스가 섞인 뭐 그런 합의 정도 이런 것은 충분히 저쪽에서 아마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 있겠다. 뭐 어떻든 한 가지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예. 그 심리전 재개와 관련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허용을 하고 또 이것이 또 합의를 봐서 북한을 좀 현 상태에서 좀 그래도 체면을 살려주는 정도 할 수 예.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예. 일단 이제 오늘 오후 3시에 협상이 열리는 좀 과정을 알아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예. 일단 이제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협상 테이블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김정은 입장으로서도 뭔가를 좀 갖고 와라라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협상도 좀 지리하게 좀 길게 또 끝장 토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북한의 의사결정 체제가 그 최고 자기들이 존엄이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김정은이한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자기들이 어떤 결론을 내린다든가 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회담은 예상외로 좀 더 길어질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집권을 하고 나가지고 4년 정도 경과된 시점이지 않습니까? 4년 차인데 이 기간 동안에 많은 북한 지도부의 교체가 있었고 의사결정 체제에서 상당히 혼란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그나마 김정은이가 신뢰하는 황병서, 김양권이가 현장에 지금 와 있다 하는 것은 김정은이의 대남 정책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고 지금까지 어떤 수단으로든지 간에 노크를 해오던 북한이 목함 지뢰로 비록 우리의 문을 두드렸지만 아마 속내를 드러내는 그런 자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북한 정권 입장에서도 목함 지뢰로 촉발된 이 사태가 예기치 않게 확대가 되면서 우리 정부의 아주 강력한 예전에 없었던 그런 대응 조치가 나옴에 따라서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 정 박사님께서 아까 어떤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 절충 가능성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최근에 일단 뭐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유감 표시를 한다든가
그 정도 수준의 합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신지, 그걸 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그 정도 수준이라면. 이번에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이 국민적인 감정이나 또 특히 사실 지난 4일 날 목함질의 도발로 인해 가지고 바로 우리 젊은 장병이 다리와 발을 잃었는 그런 상황이 사실 됐습니다. 네. 북한은 그것을 작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현영철 처형이라든가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입장에 있어서는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그 자체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자체도 상당히 통분해하는 그런 의험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번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모든 포괄적인 것을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원칙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주체를 나름대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해결해 이번에 모든 것이 합의문이 나와가지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이 됐다 하는 것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산적해 있는 남북 간에 산적해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중요한 고위급 회담을 사실은 제기하기로 했다라든가 예. 합의를 보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지금까지 남북한의 국방장관 회담이 2차례밖에 안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남북한의 국방장관 회담을 다시 열게 한다든가 그리고 이 남북한 관계 개선을 본격적으로 해 나가는 여러 가지 문을 열 수 있는 그럼 또 다른 고위급 회담 이런 것을 하기로 했다라든가 하는 이 합의 정도. 근데 이제 그 대신에 뭘 하느냐? 그럼 좋다. 중단까지는 해보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북 심리전 방송이라든가 이 활동 자체를 중단은 일단 일정한 시간 제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우리가 양보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네. 중단이라는 것은 예.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이라든가 또 다른 이런 행태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하시라도 그보다 더 강력한 지금도 그러잖아요. 적극적인 대응과 그보다 더 많은 심대한 보복을 응징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런 심리전 차원에 있어서 재개 차원에 있어서도 그런 보복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지는 남겨둔 채 하지 않겠느냐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저희가 상정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상정해 보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식이라면 북한 입장에서는 회담의 최우선 과제가 일단 방송 중단시키는 것이라면 그렇죠. 그것은 얻어내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도군단장을 지낸 권태호 예비역 중장 그리고 통일연구원 남북관계 전문가입니다. 정영태 박사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